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봐 주시는 철학 공부, 과연 어떻게 시작해야 하냐? 그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충코의 철학을 많이 보면 되죠. 농담이고요.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바는, 어, 이런 제가 올리는 철학적인 영상들이나 아니면 다른 유튜브 영상들이나 아니면 다른 강연이나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철학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은 무언가를 본다고 해서 진짜로 철학 공부를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공부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관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공부를 정말 제대로 하려면 일단 공부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념부터 바꿀 필요가 있는데요. 철학 공부도 마찬가지로 철학 공부를 정말로 제대로 시작하고 싶으면 철학 공부가 과연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그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알고리즘에 언어 공부를 어떻게 하면 가장 잘할 수 있냐 그런 주제에 대해서 한 언어학자분께서 강연하는 그런 영상이 떠서 한번 봤는데요.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형식보다는 내용에 집중하라. 이거였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문법이나 어휘 같은 그런 다른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그런 정해진 형식, 그것을 배우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외국어로 된 내용들을 많이 봐라. 이거였습니다. 그 학자는 컴펠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내가 정말로 어떤 주제가 재밌고 그 내용이 재밌어서 거기에 푹 빠져서 그 매개가 되는 언어 따위는 보이지 않을 그 정도 수준이 돼야 가장 효율적으로 언어를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블 만화책이 정말 좋아서 마블 만화책이 너무 재밌어서 영어로 마블 만화책을 다 읽다 보면 그게 가장 영어를 배우기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정말 오래전부터 어떤 형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모든 사람들에게 평균적으로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걸 뿐이지 그게 정말로 그 내용을 잘 배우도록 만들어주진 않는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리처드 파인만의 인터뷰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파인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 파인만의 사촌형이 방정식을 배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 과외를 붙여줬는데 그 과외 받는 거를 파인만이 옆에서 볼 기회를 얻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사촌형은 1차 방정식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7은 15 이런 문제를 풀고 있었죠. 근데 그거를 가만히 쓱 보더니 파인만이 이거 x에다가 4 넣으면 답 아니야? 이렇게 말했더니 그 형이 아이 너는 그거를 지금 그냥 산수로 풀었잖아.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방정식 푸는 그 규칙대로 풀어야지. 이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인만이 이 일화를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촌 형이 그래서 수학을 못했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형은 그 방정식의 그 규칙에 너무 집중을 한 나머지 막상 자기가 뭘 하는 건지 진짜로 수학 문제를 푼다는 게 뭔지 그거에 대한 그 본질을 놓쳤다는 겁니다. 사실 방정식을 푸는 데에는 아주 많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찾아서 풀어내는가는 전적으로 나의 선택에 달려있는 일이죠. 그런데 학교에서는 방정식은 이런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 뭐 양변에 7을 뺀 후에 양변을 2로 나눠서 해를 구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죠. 근데 파인만은 여기서 저와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학교에서 그렇게 정해진 규칙을 가르치는 이유는 모든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지 않고도 그러니까 배운 대로 그 규칙을 따르기만 해도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규칙을 가르치는 것일 뿐이지 그 규칙 안에 정말로 공부의 내용이 들어있는 건 아니다. 파이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정해진 규칙을 따라가다 보면 공부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형식적인 길을 잘 따라가기만 해서는 절대로 그 사태의 본질에 대한 이해에 이를 수도 없고 내가 정말로 뭘 배우고 있는 건지,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이해에 이를 수도 없고, 그래서 배우고자 하는 거를 결코 잘 해질 수가 없습니다. 평균적인 소득은 얻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수학 공식만 달달 외우고 규칙만 잘 습득해도 평균 정도의 점수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건 나머지 절반 정도의 학생은 그것조차도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정도의 점수를 받는다고 해서 정말로 그걸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평균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은 그걸 아예 하지 않기 때문이죠. 정말로 무언가를 내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건 내가 그 안에서 무언가 능숙함을 느끼고 자유로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영어를 배우는 데 쏟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영어를 사용하는 상황이 되면 자유를 느끼시나요? 아마 그럴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영어를 못할까요? 왜냐하면 실제로 영어를 많이 말해보지 않았고, 실제로 영어를 연습하고, 실제로 영어를 사용하는 데 많은 시간을 쏟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무언가에 대해서 능숙해지고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자유를 느끼면서 내가 그 안에서 스스로 창의성을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할 정도의 능력이 되려면 그건 다른 사람들이 정해놓은 형식적인 길을 따라가서는 절대로 얻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스스로 많이 해보고 연습해보고 그것을 사용하는 상황에 많이 처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철학 공부도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직접 철학적인 생각을 많이 해봐야만 철학 공부가 돼요. 그런데 철학적인 생각을 어떻게 시작하나요? 이런 궁금증이 드실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철학적인 생각을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철학 고전을 읽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쓴 고전을 읽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황당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아예 고전 읽는 거 좋다는 거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거 어려워서 못 읽는 거 아니냐. 내가 전공생도 아니고 그거 언제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고전을 읽고 있냐. 어려워 죽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고전을 직접 읽어보는 것 말고는 철학적인 생각을 하고 철학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이 하나 더 있긴 합니다. 철학자랑 직접 대화를 하는 건데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그런 기회를 얻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유일하게 철학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철학 고전을 직접 읽어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고전일까요? 고전이 고전인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게덴푸드라는 게임을 참 좋아했었는데요. 거기서 고대의 마법서라는 아이템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 마법서를 읽으면 마법을 쓸 수 있게 되는 그런 아이템이었는데요. 저는 고전을 읽을 때마다 마치 그 고대의 마법서를 읽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희한하게도 내가 예전에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거를 고전을 읽고 나면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새로운 지식을 얻는다는 게 아니라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전이 고전인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고전은 잘 쓰여진 책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고전은 보통 굉장히 좋은 전달력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수사적인 방법을 통해서건 비유를 통해서건 여러 방법을 통해서 많은 고전들은 보통 읽는 사람에게 다른 책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다른 평범한 책들을 읽을 때는 그 내용이 정말로 내 안에 흘러 들어와서 내가 정말로 그 생각을 직접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하게 된다면 고전을 읽을 때에는 그게 가능하게 됩니다. 이게 제가 고전을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전은 어렵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짜로 얻어지는 건 없다는 거죠. 시간을 많이 쏟아야만 합니다. 머리 아플 수도 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어려우니까 당연히 머리가 아프죠. 근데 그 머리가 아픈 경험을 너무 나쁘게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머리가 아프다는 건 내 뇌가 정말로 그 내용을 이해하고자 애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렇게 머리가 아픈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나의 실력과 나의 사고력이 정말로 늘어나는 걸 나중에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처음에 턱걸이를 하려고 하면 한 개도 못하지만 그 고통을 참고 그래도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한 개, 두 개, 세 개 점점 개수가 늘어나잖아요.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식을 단순히 배운다고 해서 철학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 마치 근육이 자라듯이 능력이 자라나야만 합니다. 그 능력이 자라나는 과정은 머리가 아프지 않고는 될 수가 없죠. 근데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거는 조금이라도 그 고통을 줄이고 조금이라도 더 쉽게 이해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가 좋은 입문서를 찾는 겁니다. 처음부터 턱걸이를 그냥 주구장창 해도 되지만 그것보다는 때로는 턱걸이에 도움이 되는 다른 근육들을 차근차근 키워주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입문서를 읽는 것도 그렇게 고전을 직접 읽을 수 있을 때까지 사고력을 키워주는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많은 철학 입문서들이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보다는 지식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춰져 있다는 거죠. 어떤 철학자가 어떤 생각을 했다. 그 형식적인 지식적인 틀을 전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잘 정리된 지식을 봐봤자 그걸 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식 전달 위주의 체계적인 그런 입문서보다는 오히려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유도할 수 있도록 창의적으로 쓰여진 입문서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추천했던 책이
영화로 읽는 서양 철학사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유명하고 재밌는 영화들에 빗대서 전체적인 서양 철학사의 맥락을 재밌게 설명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단순히 어떤 철학자는 어떤 생각을 했다, 이런 지식을 그냥 정리해서 전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철학적인 생각을 한다는 건 무엇인가? 철학자들은 왜 철학적인 생각을 하는가? 어떤 철학자는 왜 그런 철학적인 생각을 했는가? 이런 것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중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철학자는 이런 맥락에서 이런 생각을 했구나,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책이죠. 저는 이런 책들이 좋은 입문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시 입문서를 읽는 데에서 그치면 철학 공부는 진정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철학 공부의 시작은 고전을 직접 읽어보는 데에 있죠. 어떤 고전부터 읽어야 되냐? 그런 정해진 순서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나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그런 책을 고르면 되는 겁니다. 아까 도입부에 제가 컴펠링이라는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정말로 재밌어서 푹 빠져서 그 다른 형식적인 부분들은 보이지 않을 정도가 돼야 가장 효과적으로 그 지식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철학을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해야 할 일은 오늘 당장 아니면 내일이라도 서점에 가서 아니면 도서관에 가서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책을 고르는 겁니다. 그리고 읽는 겁니다. 제가 정리해서 올리는 영상들이나 아니면 다른 많은 유튜브 영상들이나 아니면 다른 모든 입문서들은 보조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들로는 철학 공부를 진정으로 시작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고전을 직접 읽고 철학자와의 대화에 내가 직접 빠져들 때만 철학 공부를 진정으로 시작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 영상도 꾸준히 보시면 도움이 되겠지만요. 저도 어떻게 하면 철학적인 지식들을 좀 더 많은 분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꾸준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테니까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